그리고 여성이 또 많은 분야도 또 많아요. 저는 기계적, 인위적으로 저는 이 할당제를 하는 건 원래 반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사회는 능력과 역량과 실력이 저는 돼야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할당제라는 가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고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을 여성 할당제로 억지로 끼워 맞췄다. 제가 이거 절대 여성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정말 기업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위기에 처했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여성 할당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뭐 할당제라는 걸 갖고 이준석 씨하고 지금 저 진중권 씨하고 아주 열심히 논쟁을 붙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OECD 연구에 따르면 만약에 여성 할당제를 하게 되면 14%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게 OECD의 연구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준석 씨가 어디 무슨 골방 철학자의 뭐 무슨 이상한 수치를 가지고서 말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로 감정적인 대립까지 하고 있던데 네네. 미국에서 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게 있긴 하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흑인이라든가 뭐 소수자들, 인디언이라든가 네네. 우대 정책. 예, 우대 정책. 그러니까 이런 분들 사회적인 네. 아주 약자들에게 다양성을 위해서 대학에 들어갈 때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해서 네. 이게 뭐 백인들로 다 채워지는 걸 막는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교대 같은 경우는 뭐 80% 이상을 다 여성 100% 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네. 그 이하까지만 여학생을 뽑아야 된다. 이런 네. 부분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여성 할당제나 또 혹은 뭐 할당제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제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여성 가산점을 받아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본선에서 무려 이제 10%까지 저는 그거 굉장히 비판했어요. 나경원 정도 되는 그런 나경원, 이현주 같은 그런 정말 걸출한 여성들이 뭐가 부족해서 여성 가산점을 받아가느냐. 저는 오히려 쿨하게 거절했으면은 저는 나경원 의원이 더 멋있었을 거예요. 그 받아가고도 자기가 당선되지 못했거든요. 진출을 못했다고요. 저는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면은 저는 이게 서울시장에서 저는 낙선했다고 봐요. 낙선했을 것이다. 네, 네. 네. 왜요? 나경원 전 의원은 계속해서 어떤 그런 비동의 간접제도 나경원 의원이 받고 굉장히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절대로 지금처럼 20대 남성들이 72%, 30대 남성 이렇게 표를 안 줍니다. 절대로 몰표를 받을 수가 없죠. 이번에 몰표는 반드시 이게 반페미니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 선생님, 그러니까 네. 기본으로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아주 경제적이든 어떤 제도적이든 어떤 약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건 인정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점점 고쳐 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40대, 50대가 살아갈 시대의 여성의 지위와 지금 20대, 30대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달라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와 뭐 법 이런 것들도 개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무슨 할당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반대쪽에서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어떤 그런 기계적인 평등에 의해서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원래 저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성비가 굉장히 막 치중된 것도 많아요. 약사, 간호사, 뭐 교사 뭐 이런 쪽에는 또 여성들이 또 너무 많아. 또 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공공기관도 그래요. 여성가족부 산하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98%가 여성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려면 남성도 동등하게 참여를 해야지. 어떻게 98%가 성비가 거기 임직원이 다 여성입니까?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남녀 성별 평등 뭐 이렇게 그렇죠. 양성 평등의 측면에서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는 곳은 대기업의 임원이 적다. 이게 보면은 스테레오타입이에요. 대기업의 임원이 적다.
뭐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 중에 여성 적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여성이 또 많은 분야도 또 많아요. 저는 기계적 그 인위적으로 저는 이 할당제를 하는 건 원래 반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사회는 능력과 역량과 실력이 저는 돼야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이 할당제라는 가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고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을 여성 할당제로 억지로 끼워 맞췄다. 제가 이거 절대 여성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정말 그 기업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위기에 처했다.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는 능력과 실력과 역량이 기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성 할당제를 받을 만큼 저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 여성들 진짜로 실력 있고 뛰어난 여성들 정말 많아요. 여성 검사가 지금 30%를 돌파했거든요. 31%예요. 하긴 뭐 그 사관학교에서도 네. 그 3사관학교도 다 수석 졸업자나 수석 입학자들이 여성인 경우가 많은 걸 그렇죠. 보면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20대 30대에 있어서 그런 여성들의 그 장벽 같은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신문사에 있으면서 그 후배 기자들을 뽑는 심사위원장을 꽤 오래 했었는데요. 실무심사위원장. 근데 거기 보면 실제로 그 여자 기자, 그 여성 기자 지원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여성 할당제라는 그걸로 끼워 맞추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성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성 할당제로 들어오면 그럼 다 실력이 있어도 여성 할당제로 들어왔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에 그런 식의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가 내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지금 여성 변호사만 하더라도 여성 법조인이 지금 31%가 넘어가고 있다면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도 여성 법조인이 30%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는 거의 미국 수준을 지금 뛰어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얼마나 능력이.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여성 할당제는 사실은 이게 이 여성 할당제라는 것이 1970년에 노르웨이,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가장 성평등에서 선진국 1위 국가잖아요, 항상. 네. 노르웨이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반세기 전에 시작한 거예요. 네. 그때는 여성들이 대표성이 약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 여성 할당제를 해서 여성들을 이미 한 30% 가까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비율을 여성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이 여성 장관이 됐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31%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OECD 평균을 넘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여성 할당제가 70년대 말하더라도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여성 할당제라는 이 고를 여성들을 이제 이게 올가매기에는 여성들이 능력이 벌써 뛰어나요, 이제는. 그래서 여성 할당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달라진 세상에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 하나가 우리가 오랫동안 그 통념으로 가져왔던 여성은 약하다, 여성은 뭐 보호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세대들의 잘못, 그 시대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제도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와서 현실에 맞춰서 없앨 것은 없애고 장려할 건 장려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여성 할당제라는 그 의미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인 약자다, 배려해야 될 존재다. 저는 여성들 이제는 배려해야 될 존재를 이미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